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운을 안겨주는 명당의 주택지 지형이란 어떠한 지형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당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은 자연 환경의 이치에 부합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이나 언덕을 등지고 앞쪽, 그러니까 전면으로 물길이 감싸주는 형세인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이 낮은 듯하고 뒤가 높은 지형을 의미하고 동시에 일조량이 좋고 찬바람을 잘 막아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의 앞이 높고 주택의 뒤가 낮으면 자연의 순환 구조에 어긋나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당의 주택지 지형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의 앞면이 낮고 뒷면이 높게 일어난, 다시 말씀드려서 전저후고형과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서고동저형의 지형은 좋은 에너지, 즉 좋은 기운이 쌓이는 밝고 양명한 명당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곳에 살게 되면 매우 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산임수형의 주택으로서 채광이 좋고 좋은 에너지가 주택지에 모이는 지형으로서 일반적으로 명당의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북이 공명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는 집은 주택의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을 바탕으로 동쪽이 낮은 듯하고 서쪽이 높은 듯한 지형은 명당의 요건을 갖춘 명당 주택지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주택의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집 뒤쪽에 낮은 지형의 집은 부귀하거나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지형은 일조량과 채광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배산임수형의 전저후고와 상반된 지형인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전구후저, 그러니까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전구후저형의 지형을 일컬어서 우리는 쇠퇴하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살게 되면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집을 들어갈 때 밑으로 몇 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 그 집 안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치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지형은 비가 오게 되면 집 쪽으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집 쪽이 낮다 보니 물이 집으로 침입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집에서 잘 빠지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되면 잠복해 있는 어떤 병에 잘 걸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주택의 지형은 북쪽을 의지하여 남쪽을 바라보는 북좌남향의 집을 가장 이상적인 지형으로 삼았는데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형의 주택지를 생활하는 데 가장 유리한 주택의 형태로 보아왔던 전통의 풍수적인 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과학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관념이며 그만큼 일조량이 좋고 채광에 유리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어떤 지형에 따라서 남향을 한 지형에 모두 남향집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건축 양식과 건축 기술로 인해서 이 좌향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일조량을 증가시키고 채광에 유리한 어떤 형태의 주택 설계를 고려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형과 입지에 따라 북향이든 남향이든 동향이든 서향이든 할 것 없이 실제로 남향집이 아니더라도 마치 남향집 같은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광 그리고 이 일조량 그리고 통풍이며 비록
남향의 지형이 아닌 곳에 집을 짓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땅기운, 즉 지기가 용맥을 타고 잘 이어진 이 어떤 배산임수에 의한 풍수적 지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인 경우 지형이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향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이것이 바로 전고 후저형으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지기를, 땅기운을 등에 업지 못하고 압력을 받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리에 거슬리는 형태가 된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은 기운의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무엇인가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발전이 더딜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지형을 따라 건축하되 좌향이 비록 북향이라 하더라도 이 남쪽의 전망용 유리창 등을 가미해서 이 채광을 유리하게 설계한다면 북향이라 할지라도 남향집 같은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집을 살 때 많은 분들이 봄, 가을 날씨에 좋을 때, 이 봄이나 가을 날씨가 좋을 때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자칫 겨울의 날씨를 소홀히 할 때가 많죠. 특히 북향의 토지는 겨울이 오면 북쪽과 서북 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이 찬바람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북향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가 이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건물 뒷면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 윗부분에 채광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일조량이 부족하고 채광이 잘 안 되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대책으로 실내에서 조명등이나 난방장치 등으로 밝고 따뜻하게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설비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문제로 남습니다. 남향이든 북향이든지 간에 경사진 곳에 계단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질이 견고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배수의 문제죠. 집을 지을 때는 토질과 배수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면밀히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물이 침입하는 땅이나 흘러들어오는 곳은 침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산사태 등으로 흙더미가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지에서 토질과 배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 들어선 입지와 지형의 안정성입니다. 특히 배산임수의 지형이며 앞이 낮은 듯하고 뒤가 높은 전저 후고의 지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주택지 양쪽을 포근히 감싸주는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곳으로 채광이 잘 되는 이 구조의 주택과 일조량이 좋은 지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보조적인 지형지물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집이 그늘지고 냉기가 스며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3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